어떻게 이렇게 밋밋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눈길이 좀 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제가 최근에 급격하게 조금 예뻐지고. 근데 우린 그거를 공짜로 누리는 거야. 봐봐, 내 연예인이 봤어. 안녕밀물이들, 오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팝업 일정 때문에 성수에 갔는데 어떤 학생분들이 제 주변을 막 서성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밀물이겠거니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밀물이가 아니셨다. 그냥 제가 너무 예뻐서 인플루언서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제 주변을 서성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맙고 또 감격스러웠던 게 불과 2-3년 전만 해도 어디 행사 갈 때마다 나만 너무 못난 것 같고 다들 반짝반짝 예쁜데 나만 되게 와선 안 될 곳에 온 것 같고 잔뜩 위축돼서 '내가 여기 껴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맨날 했단 말이죠. 그때 사진을 다시 보면은 분명히 되게 애가 열심히 꾸몄어. 열심히 꾸몄는데도 평범하고 오히려 너무 꾸민 티가 나니까 사람이 촌스럽고 분위기라는 게 아예 없는 느낌? 근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절 모르는 분한테도 "인플루언서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건 내가 이제 감히 밀물이들한테 예뻐지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때가 왔다. 과거에 촌스촌스한 평범녀 시절에서 성형 없이 어떻게 분위기를 바꿨는지 제가 직접 겪으면서 효과 본 것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A부터 Z까지 다 풀어볼 테니까 우리 밀물이들도 같이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여기다가 싹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건 정말 예뻐지기 위해서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퍼스널 컬러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퍼스널 컬러 진단 받는 게 조금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몸에 색을 굉장히 많이 걸쳐요. 얼굴에 하는 메이크업도 당연하고 액세서리 그리고 이런 옷 그리고 헤어 컬러까지. 다 뭔가 내 위에 색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니까 내 분위기, 내 인상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 퍼스널 컬러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저는 제가 가을 웜톤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봄 웜톤한테 워스트 중에 워스트 중에 워스트라는 진한 칠리 컬러, 막 눈두덩이에는 채도 가득한 브라운 컬러. 그렇게 막 올리고 '아 나는 왜 저런 분위기가 안 날까?' 나는 왜 그냥 뭔가 화장을 되게 열심히 한 사람 같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야. 생각보다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퍼스널 컬러가 내 진짜 퍼스널 컬러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만 봐도 영상에서 어두운 컬러 옷을 입었을 때랑 저한테 잘 어울리는 라이트한 톤의 옷을 입었을 때랑 얼굴 안색 자체가 달라. 그래서 제 영상 보면 보통 다 밝은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블랙 입은 건 정말 거의 못 보셨을 거야. 진짜 제대로 된 내 퍼스널 컬러를 아냐 모르냐는 나한테 어떤 컬러가 잘 어울리는지도 알 수 있게 해주지만 진짜 내가 제대로 된 내 퍼스널 컬러를 모르면 예뻐지기가 힘들어. 왜 연예인들도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 자기 퍼스널 컬러랑 안 맞는 옷 입으면 갑자기 안색 확 죽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 그니까 퍼스널 컬러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퍼스널 컬러 어디서 받지 고민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받았던 곳 선생님이 되게 잘 봐주셨거든요. 저는 멜팅피라는 곳에서 받았는데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 받는 영상이 또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되게 세심하게 봐주시고 뭔가 결과도 그냥 너 봄웜라야 너 여쿨라야 진단 내리고 끝이 아니라 그럼 어떤 컬러의 색조를 사용해야 하는지, 헤어 컬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서울 사시는 밀물이들 중에 '아 나 그럼 이번 기회에 퍼스널 컬러 좀 받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멜팅피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퍼스널 컬러를 알았다면 이제 내 추구미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왜 우리 디자인을 할 때도 레퍼런스 같은 거 찾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이미지가 되고 싶은가? 내가 평소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고런 사람들을 이렇게 싹 모아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액세서리를 하는지 요런 거를 분석하는 거죠. 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저의 천년의 추구미가 신세경 님이랑 수지 님이거든요. 이렇게 추구미를 딱 정하면 그녀들의 인스타에 들어갑니다. 인스타에 딱 들어가서 평소에 사복 패션은 어떻게 입는지,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주얼리를 하고 있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신세경님, 수지님이 추구미이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고 헤어스타일도 좀 자연스러운 원래 내 머리 같은 색깔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추구미가 뭐 한소희님이나 뭐 아예 나띠님 같은 우주소녀 다영님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면 또 전혀 다르게 액세서리도 조금 볼드하게 하고 메이크업도 달라졌겠죠? 그리고 또 입는 옷도 달라졌을 거야. 언니 근데 그걸 꼭 추구미를 설정해야 돼요?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추구미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직접 다 경험해 보고 이 옷도 입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면서 다양한 시도 끝에 찾아갈 수는 있어. 근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우리 최대한 빠르게 예뻐지고 싶잖아. 연예인들 그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헤 메이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세팅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를 공짜로 누리는 거야. 그니까 추구미를 설정해 두면 그들의 스태프가 나의 스태프가 된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 추구미 설정하실 때 유의하실 게 웬만하면 나랑 같은 퍼스널 컬러를 가진 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스널 컬러가 컬러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퍼스널 컬러별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업 라인 제가 갑자기 격쿨의 도시적인 여자 느낌을 낸다? 쉽지 않거든요. 보자 겨울 쿨톤 여자 연예인 누구 있지? 제가 임지연님 스타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썹 완전 검정색에 머리도 완전 흑발에 이렇게 볼드한 귀걸이 하고 입술 막 마젠타 컬러로 바르면 저는 진짜 확 촌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임지연님을 추구미로 삼았다 하면 뭔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지. 물론 봄업라지만 격쿨 연예인분들, 봄업라지만 가을봄 연예인분들 추구미로 삼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가진 선에서 최대치로 예뻐지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예쁘려면 나랑 같은 퍼스널 컬러를 가진 분들 중에서 고르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요거 진짜 제가 정말 도움 많이 받았고 제가 최근에 급격하게 조금 예뻐지고 분위기가 생긴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바로 내 체형이랑 골격 알기. 이게 얼굴도 얼굴이지만 패션도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패션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패션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근데 저는 제가 좀 통통한 체격이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옷을 예쁘게 못 입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난 통통하니까 멀리 봐도 안 예쁘고 막 지그재그해서 이것저것 시켜서 입어보면 다 부해 보이고 모델 같은 느낌 안 나고 근데 그 이유가 내 체형이랑 골격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던 거야.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트 체형이라 크롭티 안 돼. 하이웨스트 입으면 안 어울려. 근데 요즘 지그재그 들어가면 싹 다 크롭 기장에 저는 키도 크니까 다른 분들한테 일반 기장이어도 저한테는 크롭 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의는 짧게 입고 바지는 또 하이웨스트라 막 배꼽 위까지 올라와. 그러면 비율이 되게 이상하고 세상 그렇게 뚱뚱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부끄럽지만 제가 골격 진단 받기 전에 제 룩북을 보시면은 몇 가지 옷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찾아서 입었어. 근데 몇 가지 옷들은 지금 생각하면 아 진짜 저거 아닌데 당장 벗어라 너 할 정도로 예. 제 체형에 워스트인 옷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옷이 마음에 안 들면 그날 애티튜드도 되게 좀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쟤는 사람들이 내 배를 보는 게 아닐까? 뒤에서 나를 보면 너무 푸짐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저 어떻습니까? 요즘 밀무리들한테 체형 커버 꿀팁을 알려주고 어떤 옷을 입어야 좀 더 말라 보이는지 우리 단점은 커버하고 장점은 살릴 수 있는지 아주 기깔나게 말아서 알려드리잖아요. 솔직히 제가 막 엄청나게 대단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체형과 골격인지 알고 이걸 알면 유튜브에 정말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스트레이트 체형 피해야 하는 옷, 뭐 헤어스타일 정말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일단 내가 어떤 체형인지 알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체형이나 골격 진단은 내가 조금 애매한 게 아니면 유튜브 보고도 내가 어떤 체형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내가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건 피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분위기에 정말 중요한 패션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스트레이트 체형 관련해서는 제가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나 뭔가 스트레이트 체형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영상을 봐도 긴가민가 하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진단 받으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요즘 옷은 진짜 몇 벌만 사도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거 망하느니 골격 체형 진단에 돈을 쓰자.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얼굴 인상에 조금 도움을 많이 본 관리인데, 예전 영상을 보면은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살짝 남상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T존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턱도 좀 더 긴 느낌? 지금 제 얼굴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골격감이 두드러지죠. 그럼 이 여성은 어떻게 이 인상 자체를 바꿨나? 그 해답은 바로 경락입니다. 밀무리들이 "언니 저 시술 뭐 받을까요? 언니 저 뭐 해야 예뻐질까요?" 할 때 경락을 많이 추천드리고는 하는데, 이게 여러분 경락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런 눈썹, 뼈, 턱 이런 데를 엄청나게 세게 누르세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프게 눌러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누르니까 진짜 들어가. 이게 이 골격감이 많이 사라지면서 부드러워져서 '뼈를 누르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락은 뼈가 아니라 근육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는 경락을 합정역에 있는 약손명가를 다니다가 이사하면서 멀어져 가지고 새로운 경락샵을 막 찾아 헤매다가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다니고 막 이번에 환승연애 출연하신 분들이 다니는 경락샵. 실제로 제가 경락 받고 나올 때 연예인을 봤어. 모자랑 마스크를 눌러 쓰고 계셔서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 연예인 아우라가 풍기는 분을 봤는데 거기에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뼈, 내가 가지고 태어난 뼈의 크기는 못 바꾼다. 근데 왜 근육이 쓰다 보면 커지듯이 얼굴 근육도 쓰다 보니까 커지는 거다. 그래서 경락은 이 근육을 풀어서 사이즈를 줄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경락이라는 게 얼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승모나 등 쪽도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 두개골이 살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북목이 되면서 이 턱끝이 뚝 떨어지면서 얼굴에 중력이 더 많이 가면서 잘 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얼굴살이 처지게 되는 거고, 또 제가 옛날 영상 보면 광대가 조금 많이 도드라지거든요. 스트레스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되게 다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피로해지면서 이쪽 근육들이 커지는 거야. 근데 경락을 주기적으로 받아주면 이 뭉친 부분들을 풀어주니까 저의 고민이었던 광대 같은 부분도 개선이 많이 된 거죠. 사실 경락이 조금 비싸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경락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경락 효과를 좀 비슷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래도 내가 뭐 예식을 앞뒀다거나 정말 중요한 날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경락의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유지비는 그렇게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초반에만 일주일에 한두 번 받아서 이 비용이 되게 크게 느껴지지, 나중 되면 한 달에 한 번? 막 요렇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금액은 또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과거 얼굴처럼 살짝 요런 뼈감, 골격감 느낌이 좀 많이 고민이다 하시는 밀무리들은 이 얼굴이 이렇게 되는데 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피부 관리인데요. 피부는 사실 밸런스 게임에도 등장할 정도로 외적인 매력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전에 제 얼굴을 보면 막 크게 문제 있는 피부는 아닌데 좀 사람이 퍼석퍼석해 보이고 살짝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화장을 다 해놔도 애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칠해서 발라서 만들어 놓은 느낌? 근데 지금의 저를 보면 무려 나이가 3살이나 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피부가 좀 더 탄탄해지고 퍼석퍼석한 느낌이 아니라 얼굴 속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딱 봤을 때 되게 예쁘고 건강해 보여. 진짜 제가 한때 피부 때문에 엄청 고생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무리 뭐 트임 메이크업을 하고 코 쉐딩을 하고 예뻐지는 별의별 꼼수를 써도 피부가 퍼석퍼석 안 예쁘니까 사람이 안 예뻐 보이더라고. 그러면 이런 피부 어떻게 만들었냐? 시술이냐? 홈케어냐? 궁금하시죠? 정답은 홈케어입니다. 물론 제가 시술을 아예 안 받진 않아요. 진짜 뭔가 시술 이런 느낌을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많아봤자 2번 정도고, 관리샵을 막 자주 가진 않거든요. 그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리프팅할 뭐 울땡땡 써땡땡 이런 거 할 때나 가지, 이 피부 결 자체는 정말 다
홈케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피부 결에 이렇다 할 만큼 효과를 주는 시술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제가 진짜 홈케어에 진심인데 그리고 애초에 저는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피부 결 관련한 시술도 아주 예전에는 조금 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밀무리들한테도 자신 있게 이런 피부 결 집에서도 충분히 홈케어로 가능하다. 그럼 대체 제가 어떻게 홈케어를 했냐? 바로바로 요 부스터 프로. 오늘 영상은 광고긴 하지만 2년 전 출시 때부터 내돈내산으로 지금까지 정말 쭉 잘 써오고 있거든요. 밀무리들이 저한테 언니 디바이스 딱 하나만 사야 된다면 뭘 사야 할까요? 할 때도 항상 이 부스터 프로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언제야 이거 날짜가 안 뜨나?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 출시할 때 보상 판매로 21만 원에 샀었거든요. 원래 건 검정색인데 그거 언니가 가져가가지고 지금 저한테 있는 거는 선물로 보내주신 마이멜로디긴 하지만 21만 원에 사서 2년 썼다? 진짜 뽕을 뽑고도 한참을 더 뽑았다. 얘가 디바이스 하나로 모공부터 시작해서 탄력, 볼륨까지 그냥 싹 다 되니까 이 모드들만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써도 진짜 피부는 풀케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덕분에 피부 관리샵 가지 않아도 이런 피부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부스터 프로 2대를 합쳐낸 효과로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 부스터 프로 X2로 바꿔서 피부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원래도 피부 좋다는 칭찬을 밀무리한테 좀 받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 쓰고 나서 요즘 유독 댓글이 더 달려. 이게 워낙 핫한 제품이라 밀무리들 이미 다 보셨을 수 있는데 저는 또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루틴은 아주 풀코스로 보여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요거를 바로 이렇게 6단계로 맞춰준 다음에 모공부터 한번 조여줍니다. 이게 헤드를 그냥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치듯이 사용해주는 게 포인트인데 저는 이렇게 W자로 피지랑 모공 제일 많은 데 있죠. 여기 위주로 일단 한번 싹 돌려줍니다. 사실 모공은 전문 관리로도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애초에 안 커지게 관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에어샷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난 모공을 막 줄여주는 걸 기대하면 안 돼.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공이 더 이상 늘어나진 않는다. 저 진짜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모공 사이즈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게 다 요걸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이 에어샷 모공도 모공이지만 장각질 많은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이게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약간 각질 많은데. 이런 데 쓰면 살짝 오징어 탄내 같은 게 나거든요? 이게 이 장각질들이 싹 정리되면서 나는 냄새. 그래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베이스 할 때 화장이 확실히 깔끔하게 잘 먹어. 사실 요 전 버전 에어샷 모드가 좀 많이 따가웠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와 엄청 따가워. 진짜 약간 이악 물고 참아야 되는 느낌? 근데 저는 이악 물고 참으면서도 이 5단계를 쓰긴 했는데 이번 부스터 프로2는 이 에어샷 모드 통증도 많이 줄었더라고. 근데 또 여쭤보니까 기능은 더 업그레이드 됐대요. 듀얼 타겟으로 해서 겉각질부터 속각질까지 다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싹 돌려주면 피부 매끈함이 차원이 달라. 이제 이건 한번 돌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전 이렇게 에어샷 모드 하고 쿨링 패드 살짝 붙여놓은 다음에 머리를 싹 말려주거든요. 근데 오늘 머리가 다 말라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할 모드를 설명드려볼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속에서 나는 광. 속광이랑 아까 집에서 경락 효과 내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줄 건데 이번에 이 부스터 프로 엑스트가 듀얼 모드가 생겼거든요. 아까 제가 헤드가 2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박 좋은 게 2가지 모드를 한 번에 돌릴 수 있어. 사실 각 모드를 5분씩 이렇게 돌리면 10분이라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하다. 진짜 저는 뭐 각 모드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 이것도 좋지만 이 듀얼 모드가 너무나 개꿀이다. 이렇게 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듀얼 모드 뜨죠. 이게 위에는 더마샷 모드, 아래는 부스터 모드가 그냥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바꾸고 싶다 하면 다른 모드로 바꿀 수도 있어. 뭐 MC 모드, 더마샷 모드, MC 모드, 부스터 모드 이런 식으로도 앱 들어가서 바꾸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스터 모드랑 더마샷 모드 조합이 좋아서 이대로 쓰는데 일단 돌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6단계로 해주고요. 세럼 얹어주고
이렇게 롤링해줍니다. 일단 요 밑에 세팅되어 있는 부스터 모드부터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면 같은 스킨케어를 써도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해주는 모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건성분들은 피부가 완전 메말라서 수분길이 안 열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바싹 마른 스펀지보다 살짝 적셔진 스펀지가 물기를 더 많이 머금는 것처럼 이 피부도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스킨케어를 넣었을 때 잘 들어가는데 그 수분길이 그냥 막혀버린 거야. 근데 이 부스터 모드를 쓰면 이렇게 팍팍 쳐서 스킨케어를 안에 넣어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수분길을 얘가 이렇게 팍팍 열어주는 느낌. 그래서 실제로 손으로 그냥 발랐을 때랑 얘 사용해서 흡수시켜줬을 때랑 쫀쫀함 정도가 완전 차원이 달라. 그리고 이 윗부분은 더마샵 모드인데 이 더마샵 모드가 또 얼굴 잠붓기를 깔라게 빼주거든요. 붓기 그냥 냅두면 내 살 되고 얼굴형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붓기는 쌓이지 않도록 틈틈이 관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근육을 운동시켜줘요.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얼굴 라인을 정돈시켜주거든요. 제가 아까 경락이 효과 있는 이유가 근육을 풀어줘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더마샵 모드를 사용하면 얼굴 근육을 운동시켜주니까 경락의 효과를 집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제 예전 얼굴 보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무슨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탄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륨이 좀 생겼죠? 왜냐면 이 더마샵 모드가 얼굴 지지대 근육층을 타겟을 해서 중력 때문에 이렇게 느슨해진 근육을 위로 싹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얼굴이 이렇게 처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꼭 이 더마샵 모드로 홈경락 해보세요. 진짜 꾸준히 써주면 얼굴에 볼륨감이 싹 차오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거를 이마에 진짜 잘 써주는데 일단 이렇게 미간을 좀 풀어줘요. 우리 이렇게 힘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엄청 뭉친단 말이죠? 제가 웬만해서 아프다고 못 느끼는데 와 여긴 진짜 그만큼 뭉쳤다는 거야. 우와 와 진짜 너무 시원해. 이게 뭐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하게 아픈 거 알아요? 우와! 전 이 눈썹 쪽 근육이 뭉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쌍꺼풀이 되게 얇아지더라고요. 근데 얘를 여기 뭉친 데를 풀어주면 눈도 훨씬 더 잘 떠지고 이렇게 안 눌리니까 쌍꺼풀도 지금처럼 두텁게 잡혀. 그래서 저는 내일 무조건 예뻐야 된다 하면은 꼭 이걸로 눈썹을 풀어줘요. 왜냐면 저는 쌍꺼풀이 낮게 잡히면 인상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사용해서 이 눈썹 밑근육을 정말 꼼꼼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턱 끝에서부터 위로 쭉 끌어올려서 관자놀이까지. 전 아까도 말했지만 이 턱끝에 긴장도가 좀 있어서 이 관자놀이까지 같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풀어준다. 이것도 진짜 시원해요. 이 관자놀이 풀어주면. 진짜 완전 힐링 타임. 와 뭔가 실시간으로 엄청 갸름해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 대박이죠? 와 여기 이쪽 많이 뭉쳤었나 보다. 와 시원해. 끌어올려. 이렇게. 어때요? 아까 이쪽이 훨씬 컸는데 또 쏙 들어간 거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모드 하나 썼는데 얼굴 라인 싹 정리해주고 지금 이 쫀쫀함. 이게 지금 겉도는 광이 아니거든요? 닦아도 그대로 있는 광이야. 진짜 이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요 광. 진짜 완전 일석이조. 그리고 이 두 모드 같이 쓰면 실제로 불독살 있죠? 여기 이렇게 처지는 탄력도 2배는 좋아진대요. 진짜 이 듀얼 모드 생각하신 분한테는 메디큐브에서 상 줘야 돼, 상. 와 진짜 피부 장난 아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뭐 거울이에요? 뭐예요? 대박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홈케어 집착 광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관리인 만큼 마스크팩을 붙여주는데 우리 중요한 날 전에는 마스크팩 꼭 하잖아요. 저는 그날 피부 타입에 맞게 붙여주는데 따로 트러블 같은 게 난 게 없기 때문에 탄력 관리를 하고 싶어서 이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마스크로 붙여주고 마지막 남은 세럼들까지 싹 해준 다음에 이 마스크 모드를 써줍니다. 역시나 6단계로 저는 써주는데 얘는 진짜 강한 모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시트 마스크랑 써줘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안내가 나올 정도로 세! 걸리기보다는 이렇게 마스크팩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세럼이 이렇게 차차차착 하고 파고드는 느낌이 나거든요? 기존 부스터 모드를 마스크팩이랑 같이 썼을 때는 5단계를 써도 뭔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세요. 그냥 이렇게 TV 보면서 무념무상 해주면은 금방 시간이 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끝났는데 한번 떼볼게요. 도로도론돈. 와, 진짜 대박.
남은 앰플은 한번 싹 흡수시켜주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관리 끝! 관리 전후 차이 정말 대박이죠. 이제 이렇게 피부 속까지 꽉 찬 요 느낌. 그리고 피부에 수분이 차니까 얼굴 안색도 아까랑 비교했을 때 훨씬 좋아지지 않았나요? 뭐랄까 사람이 되게 빛이 나. 지금 놀랍게도 시간이 새벽 6시거든요? 그 말인즉슨 제가 지금 촬영하다가 밤을 새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세수하고 왔을 때 피부가 진짜 푸석푸석하고 다크서클 대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빛이 난다. 지금 5시 55분 보이시죠? 물론 저도 매일 이렇게는 못 해주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풀케어 돌리고 평소에는 내 피부 니즈에 맞춰서 약간 건조한데 하면 부스터 모드, 살짝 얼굴 라인이 아쉬운데 하면 더마션 모드,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볼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때는 MC 모드 이렇게 바꿔가면서 써주면 정말 피부가 다르거든요? 왜 막 미스트 떡칠해서 나는 그런 광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요광. 이렇게 제가 홈케어로 피부 관리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경락 효과 보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부스터 프로 X2 요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관리샵 가서 볼륨, 윤곽, 모공 등등 내가 하고 싶은 관리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돈이 얼마야?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번 받고 마는 것보다 집에서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밀무리들 구매하시면 같은 가격으로 피부 관리샵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 보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메디큐브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가끔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메디큐브가 이 디바이스를 어디 맡겨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공장이 한국에 있대요. 원래 브랜드에서 제조사 갔다가 제조사에서 다시 한국 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뭐가 붙고 하면서 가격이 비싸지는 건데 얘는 그런 거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성능의 디바이스를 요 가격대로 출시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피부 관리랑 윤곽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관리샵의 그 비싼 가격은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밀무리들은 요거 구매해서 매일매일 홈케어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도 제 사비 이벤트가 있거든요. 요거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밀무리들한테만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6월 5일부터 11일까지 딱 7일 동안 밀무리들을 위한 최저가 링크도 더보기란에 적어뒀으니까 다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제가 또 예뻐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바로 표정인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표정을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막 그렇게 표정 변화가 크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얼굴 근육을 안 써. 사진 찍을 때 웃으세요 하면 이렇게 웃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지금 거울 보면서 한번 웃어봐. 아마 다들 약간 이렇게 어색하게 웃고 있을 텐데 이 표정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저는 이 앞광대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옛날에는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때 이 아래, 턱을 약간 아래로만 벌려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짝 위쪽 얼굴도 많이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 위를 거의 고정하고 아랫입술만 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카메라로 저를 찍고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색하고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에 승무원 미소 연습 막 이렇게 쳐서 앞광대 올리는 방법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처음엔 잘 안 올라가요, 광대가.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계속 이렇게 올려줘야 돼. 여기에 힘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밀무리들이 웃는 게 예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광대까지 활짝 웃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광대까지 웃으라고 하면 또 그냥 냈다 광대만 이렇게 얼려버리는 밀무리들인데 이러면 또 눈이 못생겨져요. 지금 되게 못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하면서 살짝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광대만 올리면 이렇게 눈이 다 먹어지는데 하고 내리면 광대가 살짝 내려오면서 하하하 눈이 조금 아래로 커지거든요. 이거 말하면서 보여드리려니까 힘든데 자, 일단 광대로만 웃었을 때입니다. 뭔가 어색하죠? 이번엔 턱을 살짝 내려서 웃어볼게요. 이게 제가 카메라 앞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웃으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 연습을 계속 해줘야 실전에서 예쁘게 웃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광대 이렇게 올리는 연습, 그리고 어떤 각도일 때 예쁜지.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얼굴이랑 이쪽 얼굴이랑 느낌이 꽤 다르고요. 또 정면도 느낌이 달라요. 정면, 측면, 뭐 턱도 살짝 들어보고 어떤 각도가 예쁜지 거울을 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쁜 각도를 찾아놓잖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 나를 찍을 때 뭐 하다못해 앞에 있는 남자를 꼬셔야 돼. 그럴 때 딱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각도로 이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다. 왜 연예인들도 보면 왼월사, 오월사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예쁜 각도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옛날에는 제가 이 각도를 잘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예쁜 척컷 찍을 때도 정말 고군분투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각도가 바로 나와.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카메라에 예쁘게 나올지 각을 대충 안다. 그래서 뭔가 더 예뻐 보이는 게 아닌가. 진짜 이 각도 차이가 얼마나 심하냐면 저는 정면이 조금 예쁜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잖아요? 이 각도는 뭔가 코가 갑자기 엄청 낮아 보이고 얼굴이 좀 전체적으로 넙대대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쪽 각도는 예쁘다? 어쨌든 내가 제일 예쁜 각도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다음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 생각보다 화장 잘하는 분들은 많은데 머리 잘 만지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 헤어가 전체적인 인상에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당장 저만 봐도 머리 양쪽에 삥 꽂고 그냥 이렇게 쫙쫙 머리 붙어 있을 때는 뭔가 사람한테 분위기가 1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지나가면 눈길 가지도 않아. 근데 요런 식으로 헤어 조금 풍성하게 세팅하고 깔끔하게 연출해주면 이렇게 탁탁탁탁 걸어갔을 때 저 사람 뭐지? 하고 한번 쳐다보는 특히 이 헤어는 사람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헤어도 몇 번만 연습하면 정말 금방 다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영상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밀무리들 참고하실 게 많아. 그니까 내가 정말 외모의 최대치를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요런 헤어까지 꼭 같이 연습을 하셔라. 자 그리고 다음은 메이크업. 헤어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 착 하고 돌았을 때 얼굴이 예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얼굴은 어떻게 예뻐지냐? 우리가 지금 성형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메이크업이라는 방법밖에는 없어. 근데 이 메이크업이 무서운 게 여러분 잘하면 성형 뺨치게 예뻐질 수 있는데 못하면 내 본판보다도 못해져. 그래서 꼭꼭 메이크업을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메이크업 연습이요 하면은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내 메이크업 실력이 확 늘더라 했던 저만의 메이크업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아까 정한 그 추구미 연예인들 사진을 보면서 내 얼굴에 한번 베껴보는 거야. 처음부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눈썹을 요렇게 그리네? 아이라인은 어떤 느낌으로 그리네? 따라 해보고 계속 내 얼굴에 맞게 변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내 얼굴에 직접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한 단계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어디서 많이 했냐면 아이돌분들, 배우분들 내 추구미인 사람들은 이미 내가 다 마스터를 했어. 그런 느낌은 나 다 낼 줄 알아. 그래서 한동안 메이크업 실력이 정책이었는데 나랑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고 계신 연예인분들 커버 메이크업을 하면서 메이크업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이때쯤 가면 아이라인 잘 그리기, 뭐 애교살 예쁘게 그리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윈터님, 눈 앞꼬리가 확 트여 계시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뭐 하투와 이하님 보면서 눈썹이 조금 멀어지니까 착한 이미지가 생기는구나. 그거를 조목조목 뜯어서 내 얼굴에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이크업을 밖에 나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도 연습을 해봐. 결국 그냥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 얼굴에 잘 어울리는지 나랑 잘 맞는지 하나하나 해보면서 내 얼굴에 제일 잘 맞는 걸 찾는 거. 저도 진짜 다 해보면서 요 화장법에 정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뻐지고 싶다 하는 밀무리들은 화장도 살짝 공부하듯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다음 요것도 진짜 중요한데 보이스톤이랑 어투를 고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제 목소리를 들려드려 볼게요. 나 좀 부끄러운데? 안녕 여러분.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지금이랑 다른 게 약간 이렇게 코를 올려서 얘기하는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맨날 메이크업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메이크업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콧소리를 조금 더 내려서 얘기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저는 제 목소리가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아. 지금도 제 목소리를 지적하시는 댓글이 종종 달리긴 하는데 이때보단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때는 저한테 진짜 목소리 듣기 싫다 이런 댓글이 꽤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인스타 알고리즘에 소리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나가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올려서 코로 소리를 내니까 엄청 코맹맹이 소리로 들리고 목소리가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살짝 내려주기만 해도 확실히 목소리 느낌이 다르죠.
사실 저는 평소에 이거보다 더 낮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목소리도 굉장히 목에 부담을 많이 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코로 올라가 있던 소리를 요렇게 입까지 내리는 데는 성공을 했다. 목소리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람 이미지랑 분위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실제로 신경 쓰니까 목소리 관련 댓글도 많이 줄어가지고 너무너무 뿌듯해서 혹시 과거에 저처럼 이렇게 코로 내는 소리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는 밀물이들은 살짝 소리를 낮춰서 공기를 이렇게 코로 빼는 게 아니라 입으로 뱉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 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부스터 프로 X2 합의 이벤트 안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우리 밀물이들 덕분에도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감사한 마음 돌려드리고자 댓글에 부스터 프로 X2 기대평과 나 이래서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 남겨주시면 총 3분 뽑아서 제가 제 사비로 직접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또 이렇게 사비 이벤트 진행한다고 하니까 메디큐브 측에서 PDRN 캡슐 크림을 선물로 또 보내드리고 싶다고 총 10분께 부스터 프로 X2와 함께 쓰면 시너지가 더 올라가는 이 앰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더보기란 확인하고 이벤트 꼭꼭 참여하시고 오늘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밋밋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눈길이 좀 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정말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 봤는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